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어느덧 그죠? 지금 보니까 뭐 하루 이틀 전만 하더라도 날씨가 좀 추웠었는데 지금 올라오는데 개나리도 활짝 폈고 목련도 폈고 그죠? 벚꽃도 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켠에서는 지금 뭐 전쟁이 이렇게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또 주식시장에 이런 영향이 미치니까 상당히 좀 마음이 불편하실 텐데 어떻게 해서 이 인간은 그저 인간 세계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 진화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역사와 그리고 인간의 심리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 1만 년 전에 그 농경 사회에도 이 전쟁을 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도 역시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물을 확보하고 식량을 구하고 그죠? 안전한 거처를 그죠? 그런 어떤 싸웠던 그런 어떤 DNA가 인간에게 그죠? 유전자가 있잖아 그죠? 그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지금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어떤 학설을 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쟁은 어떠냐면은 그 당시의 전쟁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권력과 이익에 의해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어떤 경제적 이익, 뭐 예를 들어서 영토 확장이라든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는 게 뭡니까? 땅을 뺏으려고 하는 거, 그죠? 그리고 지금 뭐 중동 전쟁 같은 경우는 그 자원 확보, 그죠? 뭐 석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또는 뭡니까?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수에즈 운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뭡니까? 무역 항로를 그죠? 뺏기 위한 이런 어떤 경제적 이익을 주축으로 한 그런 전쟁인데 거기에 지금 전쟁은 제가 말씀드렸던 권력이라는 것도 같이 합세를 한다는 거죠. 어떤 부분이냐면 이 경제적 이유에다가 권력이라는 그런 어떤 부분을 둘러싼 갈등 뭐 예를 들자면 지금 뭐 네타냐후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뭐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안 하면은 살아날 그 기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어떤 중간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보면은 이 전쟁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이 그 전쟁이라는 거는 이는 권력의 그죠 싸움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경제와 정치는 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한마디를 하면 주가가 그하고 이제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해도 그죠 움직이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는 주식시장의 이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구나. 그러면 왜 여러분들께서 이 정치라는 부분을 되새겨 봐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이 시황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시황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사시다 보니까 수익 구조가 형성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황을 정확하게 읽어야만 종목 선정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황은 어떻느냐? 그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시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할게요.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의 전쟁을 하고 있죠. 뭐 이제 지금 주식을 시작하신 분이나 오랫동안 주식을 하신 분이나 그죠? 이 주식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의 전쟁을 자기가 종결시킬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내가 술을 안 먹어야지, 주식을 안 해야지, 이런 어떤 마음의 전쟁을 여러분들이 그 결정을 딱 하게 된다라는 거는 했다면은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 힘들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 내 마음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면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죽을 각오로 덤벼드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하시면서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주식을 해보셨냐 이거죠. 그냥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죠? 사가지고 뭐 안 가면 그냥 처박아 놓고 이런 식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통해서 야, 내가 이제 여기 주식시장에 발을 디뎠다면 그죠? 전부 다 이제 뭐 주식 어떻게 하겠다, 그죠? 뭐 대통령이 주식을 어떻게 만들어주겠다 이러니까 지금 뛰어달았잖아, 그죠? 근데 그게 지금 입맛대로 되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도 여러분들께서 방법을 찾으면은 충분히 수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서 저기는 전천후 매매고 그저 시장이 안 좋은데도 저렇게 수익 구조가 형성되는가를 오늘 제가 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이제 시장이 이렇게 시황이 바뀌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면 그 바뀌는 시황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종목 선정을 하시게 되면은 괴로움이 어떻게 되느냐?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결같이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수익 구조를 줬던 부분들이 어디냐면은 아무래도 뭐 스페이스 X사입니다. 그죠? 사실 이 스페이스 X사는 X 관련한 종목들은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머스크가 우주 민간 단체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그런 어떤 기업인데 이제 이걸 상장하는 그래서 머스크 생일이 6월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 생일에 맞춰서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좀 당겨지는 이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번 주에 이 스페이스 X사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머스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범주를 넘어서서 그죠? 2030년도에는 우주에다가 달에다가 그죠? 뭐 우주 기지를 만들고 그죠? 뭐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뭐 설립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은 사실 머스크가 한 10년 전에 전기차 얘기했을 때 모두가 다 비웃었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그 뭐 장난감 차를 만드느냐 이랬지만 결국 현실화됐듯이 지금 보면은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투자를 많이 했던 이런 기업들이 이번 주에 좀 시세를 발휘했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서 뭐 미래에셋 정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투자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또 미래에셋 벤처가 그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떨 때는 미래에셋 정권이 어떨 때는 미래에셋 벤처가 뭐 아주 아이비 투자라든지 뭐 미래에셋 생명이라든지 이렇게 스페이스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여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죠? 이 종목들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뭐죠? 시황에 맞을 뿐만 아니라 선택받은 누구로부터 수급으로부터 세력으로부터 뭡니까? 선택받은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는 움직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지금 보면은 뭐 양자 컴퓨터 뭐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로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에 171%가 나왔거든요. 거의 상한가잖아, 그죠? 사실 지금 이 우리로라든지 우리넷이라든지 5G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왜 이렇게 상승을 했냐면 그 역시 시장에 맞게끔 이 재료를 뿌려주면서 제가 지난주에 튜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튜닝상은 컴퓨터 과학계의 노벨상과 같은 부분인데 누구에게 줬다고 했습니까? 양자 컴퓨터와 관련돼 있는 연구원들에게 수여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이 우리로가 무슨 해당 사항이 있느냐? 없어도 시황에 맞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때. 그럼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샀어도 벌써 어떻느냐? 171%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첫 상한가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안 잡아도 이 주가라는 것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들께서 그죠? 뭐 30%만 먹어도 이번 주에 한 번만 띄워 먹어도 엄청난 수익 구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이 시장을 보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달리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쟁이 나면은
해지 종목들이 과거에는 보면은 뭐 식량이다, 유가다, 뭐 가스다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이제는 물론 에너지 쪽에서도 어떤 부분의 에너지들이 좀 많이 움직였냐면 신재생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이라든지 이 태양광은 이 머스크도 그저 태양에 그저 뭡니까 그 우주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열을 지구로 보내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이 태양광 관련한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여졌고 또 풍력 그저 태양광 뭐 SK 이터닉스라든지 풍력은 SK 뭐 오션 그 프렌트라든지 이런 종목들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아마 이 태양광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보다도 여러분들에게 태양광 하면 익숙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그저 그 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증이라는 것을 하나솔루션이 했기 때문에 사실 하나가 조금 이번에 주총을 통해서 발표를 했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기업들이 이상하게 좀 빚이 많다 이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좀 정권사의 이게 뭡니까 프로그램 보면은 다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가격은 많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 시총이 6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제 내리기 전에는 6조 3천억이었는데 주가가 하락하면서 6조인데 6조에서 이 유상증자를 2조 4천억을 한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그저 이 뭡니까 조율을 하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아직까지 뭐 정확한 그건 없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이제 이런 종목들이 과거에 우리가 이제 비춰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하나라는 그룹은 이렇게 유증을 하고 나서 사실 2조 4천억 중에서 이 부분을 전부 다 제가 유증에는 그렇잖아,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이 뭐 빚을 갚는다든지 이런 건 좋은 게 아니다,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뭐 로보티즈 같이 그죠? 미래의 어떤 투자를 하는 이럴 때는 상당히 주가가 가할 수가 있지만 지금 보면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한 1조 5천억이나 되는 빚을 갖고 나머지 9천억을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상당히 좀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한가를 가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좀 보셔야 되느냐면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너무 급하게 파시기보다는 뭐 유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유증을 받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왜? 이 하나라는 기업은 이렇게 이제 그 주주들이 유증을 받아줬을 때 좀 보답을 하더라 이거죠. 주가를 나중에는 어떻게 좀 띄워주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하나 솔루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이렇게 좀 박자를 맞춰서 이렇게 좀 하게 되면은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뭐 시간은 다소 조금 있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향후에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신재생 에너지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유증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시장에서 이제 바이오 부분들 사실 이번에 이제 알테오젠도 삼천당 제약도 모두 다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지만 반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바이오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투자자들의 이 바이오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이렇게 낮춰져 있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100만 원까지 시총 1위를 달리고 있으면서 같지만 그 대표가 정말 획기적인 것을 뭐를 내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이 주가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크게 움직여주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그런 어떤 생각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뭐 알테오젠도 뭐 좋은 재료가 나와서 움직였고 뭐 부강약품 같은 경우도 이 부강약품도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부강약품도 뭐 상한가를 치면서 이제 뭐 친화적인 그런 기업으로 그죠 주주와 그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쳤지만 여전히 이 바이오 관련한 종목은 아직까지 이 투자자들에게 크게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이 문제에 좀 보여줬고요. 상승을 하는 반면에 그리고 지금 보면은 해지 관련한 종목들 대표적으로 이번 주 해지 관련한 종목들은 흥구석유하고 흥하해운인데 이런 종목들이 보면은 또 이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이런 해지 종목들도 과거 같으면은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거나 이랬을 때 방향성을 확 잡아주는데 아직까지는 잡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투자자들은 어디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냐면 시황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가치주라든지 요런 부분에 주가가 내려갈 때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종목에 자꾸 이렇게 매수를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비춰지고 있는 부분이 과연 이것이 그죠? 뭐 결과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시간이 지나고 나야 알 수가 있겠지만은 요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런 해지 종목들이 조금 한번 진부하다 보니까 뭐 유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진부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형태가 또 나오냐면 나프타 관련한 종목들로 지금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이렇게 좀 만들어지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석유가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들어가죠. 여러분 주방에서 쓰는 세제도 석유가 들어가지, 종이도 들어가죠. 뭐 지금 그래서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부족 현상이 나올까 봐 막 쓰레기 종량제를 막 살려고 하는 막 이런 어떤 그 뭡니까 찌라시 같은 경우도 막 돌았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정부에서 얘기했습니다. 충분히 이제 다 이제 되어 있고 비축이 되어 있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진 않는다. 뭐 대안의 어떤 뭡니까 비닐봉지를 뭐 가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이 나프타 관련한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 새롭게 이제 테마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제지 관련한 종목들 뭐 대형 포장이라든지 그리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에코 플라스틱이라든지 그죠? 어제는 또 금요일 날은 모나리자라든지 이렇게 종목들이 이렇게 나와주는 모습들이 이제는 시장에서 그죠? 시장은 항상 신선한 거를 좋아하거든요. 좀 진부한 것들은 누구나 다 아는 진부한 테마는 조금 그죠? 내려앉는 이런 모습이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나프타 관련주에서 좀 한번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또 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사이클을 타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참고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이 코너는 자 보시면은 자 고수가 수익을 내는 방법. 여러분들 또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은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하루에 그 돈을 다 쓰지 않고 하루에 뭐 1,000만 원 정도 써서 한 달에 1,000만 원 넘는 수익이 나온다면 안 믿지요, 그죠?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보면은 여러분들 제 유튜브나 이렇게 가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또 입증해 주는 게 뭐냐면은 감사 후기가 하루에 10페이지씩 쓸 수가 있나요? 거의 하루에 10페이지면은 한 페이지가 10분씩 쓰는데 100분 가까운 분이 매일 감사하다고 이렇게 쓴다라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투자 금액을 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황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황이 뭐냐면 제가 주식은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다. 뭐 이렇게 옛날에 보면은 무슨 시황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뭐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주식 초보란 말이에요. 주식 초보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뭐만 보느냐? 여기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기법, 기법, 기법. 절대 기법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법에 매달리는 사람은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돈하고 여자는 공통점이 뭐예요? 돈과 여자의 공통점. 매달리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기법에 맨날 매달려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수익 구조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시황을 읽게 되면은 그날의 시황을 딱 읽어야 돼요. 시황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시황이 아니고요. 그날 누가 매수를 하느냐? 그죠? 매수 주체가 누구냐? 그죠? 어느 종목이 상승하느냐? 그죠? 그러면 그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 테마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요즘은 과거에는 테마가 형성이 되면은 대장이 움직이면 그 밑에 부대장 이렇게 막 움직여줘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딱 걔 하나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떠냐? 움직이기는 움직이지만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파동이 딱 나온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종목 선정, 그날의 종목 선정을 한다라는 거 뭐예요? 아, 오늘의 주도주는 뭐구나, 이거구나.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종목 시황을 읽고 아, 여기서 이 종목 선정을 하고 아, 주도주 오늘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은 이거구나. 이 종목을 보고 그다음에 뭘 해야 돼요? 매수 매도 자리 기법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전부 다 배제시키고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이미 죽어 있는 상태에 그 기술적인 그걸 보고 매수를 하니까 그게 가느냐 이거죠. 요즘은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단기적으로 한 달에 월천을 찍고 싶고 2천을 찍고 싶지만 그게 왜 안 되느냐. 이 시황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시황을 좀 배워라. 제가 그래서 화수 저녁 8시에서 9시에 유튜브 라이브에서도 좀 알려드리고 자꾸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깨인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뒤편에 이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고 여러분들이 수익 구조를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또 뒤편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고수익을 내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시황을 읽지 못하면 진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식 초보자 지금 보세요. 얼마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면 다 돈 벌었지요. 지금 됩니까? 안 되지요. 왜? 시황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시황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사면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이었지만 제가 뭐랬어요? 시황은 바뀐다. 시장이 하락할 때는 어떻게 되고 달라진다. 자, 그러면 보세요. 시황에 맞게끔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했다면 지금 우리로 같은 경우 어때요? 제가 우리로 첫 상한가부터 잡아드렸거든요. 1,700원부터. 그러면 지금 몇 상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상입니다. 예, 상한가 6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도 여기서도 170%가 넘게 나왔어요. 아무데나 잡아도 한 번 상한가를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를 형성했다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뭐냐? 제가 23년, 24년 전부 다 시장이 어려울 때, 그래서 여기서 똑같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다 보셨으니까 일주일에 지금 171%잖아, 그죠? 171%가 나고 그때도 막 150%에 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시황에 딱 맞는 종목을 해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죠. 투닝상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양자 컴퓨터 아직까지 우리가 상용화되거나 이런 거 어려워요.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시장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또 보면은 이 파워넷 같은 경우도 제가 유튜브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얘는 지금 이 저가 종목이지만
얘는 어떤 흐름으로 지금 움직이느냐면 역시 AI인데 얘는 지금 보면 약간 좀 저평가돼 있고 보통 우리가 저가주 하면은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잖아, 그죠? 지금 보세요. 우리로 같은 경우도 1,700원에서 지금 뭐 바로 템버가 나오려고 하죠. 이 지금 파워넷 같은 경우도 지금 저평가돼 있고 AI와 맞물려 있고 뭐 그저 변압, 전압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시장에 맞는 어떤 흐름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체크해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뭐 이것도 지금 뭐 5G 통신기기 막 이렇게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뭐 KMW다, 솔리드다 막 이렇게 보시는데 물론 그런 종목들도 통신 관련한 종목으로 벗어난 건 아니지만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뭐예요? 이 삼성전자 아닙니까? 그죠?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직격탄을 맞은 게 뭐예요? 지금 구글이 뭐 터보 컨트인가? 그죠? 이 메모리 부분을 6분의 1로 줄이는. 근데 그것도 지금 상용화 됐냐 이거죠? 안 됐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도 보세요. 여기서 주가가 상승할 때는 뭐예요? 모두가 다 사고 싶어서 목표가가 자꾸 올라가고 지금도 여기서 지금 목표가 안 올렸어요. 여기서 지금 목표가 32만 원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도 왜 지금 이렇게 외인들은 계속 팔고 소외되고 있느냐? 시황에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외인들이 많이 파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미국의 그 사모펀드가 그죠? 뭡니까? 그 환매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이 자그마치 한 3천조가 된다 하더라고요. 작은 돈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만약에 그게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리먼 브러더스 같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뭐 어떻게 대체를 하겠죠. 뭐 70%만 환불 뭡니까 그 해주고 뭐 환불해주고 뭐 30%는 못 해준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러는데 여튼 지금 외인들이 파는 이유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주가를 움직였던 주체는 누굽니까? 외국인이잖아요. 외인이 팔고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누가 받아주느냐? 개인들이 다 받아주고 있죠. 왜 받아주고 있습니까? 이 환상에서 받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얘는 밀려도 가더라. 제가 분명히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여기서 파실 필요는 없다. 한번 어쨌든 반등을 줄 거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요 20만 원이거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분명히 유튜브 라이브에서 여기서는 팔지 말라. 이렇게 반등 준다. 20만 원. 그럼 여기가 뭐예요? 단기적인 매도 라인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밀려 내렸죠. 지금 미국 시장 밀렸죠. 제가 이 60일선은 엄청난 생명선이라고 유튜브에서 한 5번 찍어드렸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막 하면 안 된다. 제가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 두 주 정도.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지금은 시황에 맞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황에 맞지 않게 물론 예를 들어서 전쟁이 딱 끝나고 갑자기 그죠? 뭐 트럼프가 이래가지고 뭐 어찌 돼가지고 이렇게 벌떡 세울 수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의 기술적 흐름이나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얘는 무조건 60일선을 깨면은 안 된다. 60일선을 깨면은 좀 이렇게 조정이 깊어지고 그죠? 조정이 깊어진 상태에서 뭐 한 15만 원이나 14만 원을 지지한 상태에서 다시 뭐 시장이 좋아져가지고 뭐 30만 원을 도전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모습에서는 어떠냐면은 당장 지금 이걸 막 뚫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저 밑에 사신 분들께서는 가치 투자를 하셨다면은 좀 보실 수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하신 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은 SK 하이닉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시황에서 미국 시장이 밀리거나 이럴 때 가장 여러분들께서 조금 두려워해서 봐야 되는 종목이 뭐냐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또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면 또 막 밑에다 또 안태하고 그러실 텐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말한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봤을 때 제가 계속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유튜브도 얘기했고 여기도 얘기했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건 뭐냐? 밑에 산 사람은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하신 분들은 그죠? 조금 여러분들께서 어떤 전략을 조금 세워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도 역시 어떻느냐? 60일선이라는 거예요. 60일선이 깨지면은 조금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걔가 다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좋은 재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누가 사줘야 되느냐면은 외인이 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들이 다 파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는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지금 보면은 개인들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많은 꿈을 꾸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절대 나쁜 주식은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시황에 지금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 시황을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려면 시황에 맞는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투자 원칙이 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괜찮아. 시황 상관없어. 그냥 나는 이거 같이 투자하고 뭐 170만 원까지 간다니까 나는 볼 거야.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없지만 나는 여기에서 목을 메고 여기서 빨리 수익 구조를 형성해야 되고 그죠? 지금 얘가 빠지면 안 되고 이러신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전략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보면은 너무 좋은 말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주식시장의 수익은 누가 얻느냐 하면은 딱 요거의 답을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돈이 그죠? 누구한테? 여유 있는 사람한테 간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조금만 주식이 가면 어때요? 그냥 팍 잘라버리고 그죠? 그러면 그 팍 잘란 종목을 누가 삽니까? 여유 있는 사람이 딱 받는 거죠. 사실 이 인내심을 키우려면은 사실 주식시장에서 고통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고통이 있습니다. 주식 하셔가지고 돈 안 잃어본 사람 있습니까? 지금 계좌에 전부 다 마이너스 80%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신분들도 많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석 중에서 어떤 보석이 제일 좋은 보석이에요? 여러분들? 뭐 금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강석이잖아, 그죠? 가장 좋은 보석은 뭐냐면 진주란 말이에요, 진주. 왜 진주가 가장 훌륭한 보석이냐면은 진주는 어떻게 해서 진주가 만들어집니까? 그 조개가, 그죠? 그 고통 속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하고 있는 그 고통이 그죠? 나중에는 어떤 좋은 보석 같은 결실을 맺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고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고통스럽다고 계속 고통이야, 고통 이러면 안 되죠.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렇게 손실이 많이 나 있어. 뭐 1억인데 막 종목이 이렇게 많아. 그죠? 이걸 내가 다 어떻게 해서 이걸 복구하고 하느냐? 복구하는 걸 현금이 있어야 복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주식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만큼 올라온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1억 가지고 계신 분들 최소한 뭐 30개에서 100개 정도 들고 계시잖아요. 2주, 10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애들이 다 올라오려면은 여러분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올라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걔가 어느 날 움직일 때 현금이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그죠? 걔가 수급이 들어올 때 그럴 때 여러분들께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나오는 이런 방법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론을 제가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그 유튜브 라이브에서 내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그냥 고통스럽다고 고통 이렇게 있으면은 올라오겠지 이러면은 그거는 뭐 그냥 뭐 하늘에서 그냥 뭐 그게 뭐 감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전략과 전술 지금 전쟁이니까 지금 트럼프도 보십시오.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 트럼프가 뭐 타코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갓 트럼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제 트럼프가 이제 막 꽁무니를 뺀다 뭐 금방 뭐 전쟁한다 했다가 뭐 또 시비를 유예한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 전부 다 전략과 전술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트럼프가 어떻게 했죠? 관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관세 어떻게 합니까? 트럼프가 받고 싶은 돈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야. 그러면 트럼프가 처음에 팍 어떻게 던집니까? 야 10만 원 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각 국가에서 빡 졸아가지고 10만 원은 못 주겠는데요. 뭐 좀 깎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 깎아주는 척해. 그 30%를 막 깎아줘. 그럼 예를 들어서 자기가 받고 싶은 돈은 10,000원인데 10만 원 팍 때렸는데 그게 거래의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 사업적으로 아주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30%만 깎아줘서 야 그럼 7만 원만 내. 이러면 어때요? 싸게 보이잖아요. 싸게. 자기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지금 여러분들
10일 유예했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왜 유예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전쟁을 하는 거는 누가 하냐면 팔란티어가 합니다. AI가 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잡았고 그런 거 전부 다 뭡니까? 팔란티어가 다 잡았잖아요. 위치 추적 다 해가지고 AI가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일 유예를 주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란이 전략을 짜겠죠. 야, 저기 7,000명이나 여기 와 있어. 하르거스에 와 있어. 우리 섬을 폭파하려고 해. 어떻게? 그럼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가 모여가지고 전략을 짜겠죠. 그게 누가 다 봅니까? AI가 다 보고 있고 그걸 보고 또 이쪽에서 전략을 딱 짠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고 자꾸 그러는데 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탁 했을 때는 그 위에 머리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있는 그대로 맨날 그러면 기뻐. 그것만 보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전략은 제가 봤을 때 그는 전략이지 않나.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시간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전략을 딱 짤 때 그 AI를 통해서 딱 해서 다시 딱 와서 전략을 세워서 공략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 제가 이번에 좀 특징주로 가져왔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특징적인 겁니다. 이 미래에서 벤처 투자는 아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스페이스 X사 있지 않습니까? 그죠? 머스크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 지금 미래세 벤처 같은 이런 게 상한가를 치고 눌림 주고 딱 이렇게 갈자리에서 딱딱 가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막 시고가를 쓰려고 하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수급이 형성되어 있고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좀 보실 줄만 알면은 이 트레이딩 방법이 있다고 무조건 그냥 막 시가에 빡 때리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어떻냐? 시황, 분위기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 테마가 그렇게 도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갖춰졌을 때 여기서 아직까지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뉴욕 증시에 언제 상장하느냐 그 절차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머스크가 지가 뭐 6월 달에 그죠 뭐 생일이라서 6월에 하려고 했는데 좀 빨리 한다. 그죠? 상당히 이게 2,500조가 상당히 돈이 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애경 케미칼입니다. 지금 애경 케미칼이 뭐 아라미든가 하는 슈퍼 섬유 있잖아요. 그죠? 난연성. 그러니까 불에 잘 타지 않는 그런 어떤 그거를 개발을 했어요. 울산 공장에서. 그래서 지금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도 연 이틀 동안 상당히 흔들면서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 주가가 움직일 때요. 같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미래세 투자가 움직일 때 누가 움직입니까? 아주 아이비라든지 미래생명이라든지 미래에셋 정권이나 이네들이 같이 움직여주잖아요. 그럼 이 얘도 지금 애경 케미칼도 움직일 때 누가 같이 움직여줬습니까? 애경 산업이 같이 움직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요 애경 케미칼하고 뭐하고 같이 봐야 되겠죠? 애경 산업하고 같이 보면은 사실 애경 산업 같은 경우는 호가창이 얇아요. 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이게 트레이딩 하시기가 좀 그렇지만 또 수급이 확 붙을 때는 호가창이 쫙 붙거든요. 가볍기 때문에 어떠냐면 이렇게 후루룩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어떤 흐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는 지금 거래량을 좀 살려난 상태에서 거래량이 1,400만 주면은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그죠? 어떤 방법론을 찾으시면은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갖춰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이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보세요. 얘는 지금 어때요? 시장은 역배열이거든요. 역배열이고 이런데 얘는 지금 뭐예요? 정배열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얘는 지금 보면은 SK 케미칼에 있던 그 연구진들이 뭉쳐가지고 그죠? 이 만든 기업이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여기 뭐 유전자다, 뭐 그죠? 뭐 바이오 그 뭡니까? 뭐 항암이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요렇게 이제 정배열이 돼 있는 종목들은 뭐 금방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 어떻게 눌림을 주고 재차 다시 한 번 더 파동이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얘들은 무조건 희귀성, 뭐 난치 우리가 이제 병이라는 것이 어때요? 뭐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연구하거나 임상 실험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독보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SK 케미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있는 연구원들이 가가지고 하니까 좀 기술력이 뛰어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지금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다우지수. 자, 지금 이 다우지수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되죠.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200일선을 깬다.
그 했잖아. 여기서 전쟁이 났을 때 이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생각에는 전혀 얘가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깨졌고 제가 뭐랬어요. 여기서 더 깨지고 더 깨져가지고 바닥을 다지든지 아니면은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급반등을 시키든지 해서 어떻게 만든다고 했습니까? 미국 시장을 2배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사실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거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흘러내릴 때 그럼 우리 시장 안 흘러내리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61선이 목숨이다.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기억은 나십니까? 유튜브에서도 계속 말씀드렸고. 왜? 얘가 이렇게 깨어지면 그러면 이 연강고리는 어떻게 되느냐? 삼성전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지수 앞에 절대 장사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 지수를 봐야 되고 우리 지수는 누구를 봐야 되느냐? 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얘. 지금 미국 시장이 이제 이렇게 흘러내렸다라는 거는 방향을 확실히 정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해서 계속 말장난 했잖아. 유예한다, 전쟁 어떻게 한다, 뭐 어떻게 한다, 계속 그죠? 이렇게 해서 뭡니까? 기름을 어떻게 그저 방출한다. 이렇게 막 계속 말로써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이런 사이클들이 뭐냐면 하나의 지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제는 전쟁 당장 안 하고 유예한다고 했는데 왜 미국 시장이 이렇게 밑으로 쳐박았느냐? 트럼프 말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요. 그 말이 안 먹혀서가 아니고 이미 결정이 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결정이 났느냐? 뭐 지상전을 투입한다든지 한 방에 막 팍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지금 이제 정보를 캐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란이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 자기들끼리 우리가 지금 뭐 10일 동안 유예를 줬으니까 그죠? 했을 때 무슨 전략을 하느냐 그걸 보고 판단하겠죠. 그러면 이미 뭐예요? 시장에서는 결정이 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 뭐 한 방에 죽이든지 어떻지 한번 붙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기술적으로 흘러갈 때 단번에 그죠? 저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막 V곡으로 나오는 거는 항상 골이 이렇게 깊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법 이러는데요. 이 기법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조금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깨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 또 안 믿었잖아요. 근데 결국 깨지잖아. 더 팍 깨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상전을 투입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거는 팍 깨지게 된다고. 그럼 우리 시장도 어떻게 되겠어요? 팍 깨지겠죠. 거기서 가장 직격탄이 누구라 했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걔네들이 지수를 견인하니까요. 삼성전자가 지금 지수 천조입니다. 우리 시장 뭐 4천조, 5천조 중에서 3분의 1, 4분의 1이 삼성전자입니다. 걔 한번 팍 밀어지면 어떻게 돼요? 5,000포인트 팍 깨지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는 협상가라고 협상. 실용주의란 말이에요. 그럼 트럼프는 뭐겠어요? 돈만 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란이 뭘 줘야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전쟁에서 그죠? 권력과 이익이다. 경제적 이익이다. 그중에 뭐냐? 땅을 뺏는 거, 영토 확장. 두 번째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 확보. 그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무역 항로. 그러면 그 자원을 뺏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주겠습니까? 그 석유를. 지금 트럼프는 뭐 하겠어요? 그거 다 내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주면은 전쟁은 끝날 수가 있겠지만은 주겠나요, 이란이? 그게 실용주의란 말이에요. 안 주니까 자꾸 이제 겁을 주면서 이제 한 방에 다 뺏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지금 나스닥 역시도 마찬가지다. 나스닥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안 죽을 것 같았지만 결국 이렇게 뺐다. 그러나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찌라시 그저 뭐 미국에 뭐 무기가 없다 그런 건 저는 찌라시로 보거든요. 어차피 이 지금 게임은 미국이 이길 수가 있는데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서 이 주가를 팍 띄울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연구를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방석이 될 수가 있죠. 그 타이밍을 딱 잘 잡아가지고 딱 하면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있어야 되겠죠. 자, 보십시오. 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장은 제가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그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비법이 뭐냐면은 제가 말했던 종목 선정. 지금은 철저하게 비중 조절. 가장 중요한 현금 보유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현상이 딱 나왔을 때 지금은 어때요? 지금 우리
그 보십시오. 그 유튜브나 가가지고 제가 이번 달에 1,000을 아직 이번 달 이틀 남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하루에 한 돈 1,000만 원 넘게 써요. 그날 사서 그날 팔아가지고 1,000만 원 넘게 만들어놨거든요. 거기 비중을 한번 보라고요. 얼마를 샀는지. 한 종목에 뭐 300만 원, 500만 원, 뭐 많아봐야 800만 원 이래 샀는데도 그거를 모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떠냐면은 그냥 한 방에 그냥 그저 공가 버리려고 하잖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수급 종목은 내가 어떻게 트레이딩 해야 되고 어떻게 사야 되고 항상 사고 나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부분을 배워야 되는데 배울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그냥 한 방에 그냥 몰빵을 좋아하시더라고. 그죠? 그래서 이 비중 조절과 현금 보유 이게 진짜 중요하다. 그럼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팍 이렇게 됐다. 지금 이제요. 저는 4월 달에는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거든요. 왜? 이리 출렁거린단 말이에요. 출렁. 그럼 현금 들고 있어. 팍 빠져. 딱 탄력적으로 올라오겠죠. 엄청나게 더 많이 벌 수가 있겠죠. 저는 4월 달에는 최소한 1,500 정도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도요.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팍 쏟아진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헬릭스 믹스 같은 경우는 얘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거든요. 뭐 서울대 뭐 동아리들이 모여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래 했는데 요런 애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은 혹시 얘들이 뭐 감사 보고서를 제출 안 해가 어떻게 될까 이런 좀 걱정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떤 모습을 갖춰주고 있습니까? 정배율의 모습을 갖춰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 얘는 또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중국과 파트너를 해가지고 뭐 임상 뭐 하고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 그죠? 그래서 조금 이제 그림이 좀 그려져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봅시다.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이 나프타 관련한 종목들인데 요런 종목들 지금 보면 대형 포장, 그죠? 에코 플라스틱, 뭐 종이 대형 뭐 신대양 재지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상을 찍어가지고 밀렸지만은 200일선을 뚫어놨단 말이에요. 뚫어놨기 때문에 얘는 만약에 이렇게 밀린다면은 밀리는 대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좀 올라가면은 또 여기서 어떤 그림을 그릴까 한번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외에도 이 나프타 관련한 종목들이 많지만 조금 이제 요런 부분들이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을 때 요런 어떤 그림 보세요. 이 지금 난잡하게 좀 그려놨잖아. 그죠? 요런 것들이 약간 조금 매집의 어떤 흐름들이 보인다. 그죠? 이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뭐 이부진 회장이 뭐 자기 자사주를 뭐 200억을 뭐 했다. 주총이 가까워지니까 그죠? 또 아무래도 또 그 이 주주들이 뭐 주가가 왜 이렇노 막 이러면 좀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0억치를 좀 사가지고 자사주를 해주니까 주가를 띄우고 있으니까 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 자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한국정보공학 같은 경우도 요런 애들은 지금 보면은 AI 관련해서 상을 친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5G 이렇게 해서 연관해서 역시 이것도 차트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런 모습들이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이 대동금속 같은 경우도 얘도 지금 보면은 무증을 하죠, 그죠? 이제 사실 이 무증하면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뭐 거의 뭐 좀 뭐 수익 구조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디에 샀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일단 무증이 1대1로 나오고 이제 주주 친화적인 그런 정책들을 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고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주식 처음 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왜? 그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샀으니까. 이게 지금 그때 코로나 때하고 너무나 흡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지금 어떻습니까? 뭐 은행에서 다 해가지고 지금 다 실어놨잖아, 그죠?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이라는 게 쉬운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 골프 치시지만 내가 항상 골프도 뭐예요? 어깨에 이 힘 빼는데 3년 걸리거든요. 주식은 이 3년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물론 그렇다고 뭐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막 내가 뭐 이게 수익을 잘 나는데 이럴 필요도 없어요. 왜? 박세리가 그랬잖아요. 골프는 장갑을 벗어봐야 알듯이 지금 수익 나도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초보자는
이렇게 좀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좀 제가 알려드리고, 그죠? 또 수익이 잘 나시는 분은 조금 더, 그죠? 더 이상 이렇게 뭡니까? 지체되지 않게끔 빨리 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니까 제 유튜브 하고, 그죠? 밴드 하고 뭐 이런 거 좀 보시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반드시 저는 여러분들 천억 자산가가 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